46년간 늘 그래왔듯이 사건의 그날도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차에 올랐을 겁니다. 운전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큰 자부심과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영웅이었다는 아버지. 그런데 평생 차와 함께 달릴 줄 알았던 이 아버지의 인생이 이 길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한 사고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오후 12시 30분경 창원의 양곡 터널에서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형 트럭을 포함한 7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히면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어요. 특히 이 카캐리어 뒤에 있었던 마지막 7번째 차량 트레일러의 운전사, 이 운전사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7번째 차량. 그리고 그 운전자가 46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대를 잡아왔던 아버지 권씨였어요. 사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에 이 카캐리어의 맨 뒷부분의 발판이 이 뒷차 트레일러의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피해자 권씨의 목과 가슴을 압박해가지고 구조 당시 권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해요. 가족들과 사고 당사자들 모두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온 이 가족들은요, 마음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다 추돌이 된 사고인 것 같다. 이 사고의 원인은 아버지다라는 말을 이 가족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트레일러가 앞차를 추돌해서 그 충격으로 이제 연쇄 추돌을 일으킨 거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쾅 부딪히면서 다 부딪힌 거다. 그리고 이같이 경찰이 생각한 데에는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6번째 운전자였던 권씨의 바로 앞차 카캐리어의 운전자가 아버지 권씨의 차가 내 차 뒤에서 갑자기 박아가지고 그 충격에 바로 내 차가 바로 앞에 있었던 탑차를 연달아 박은 거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딱 이렇게 뒤에서 박으면서 나도 내 앞차를 박게 된 거다. 당시에 이 6번째 카캐리어 차량은요, 정체가 시작된 뒤에 자신은 멈춰 섰고 전자담배를 집는 그 순간 뒷차가 바로 추돌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씨의 가족들은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이 권씨의 차량인 이 트레일러의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 이 영상이 끊겨버린 상황이었어요. 블랙박스가 이 쾅 하면서 충격이 들어온 순간 바로 작동을 멈춘 거예요. 사고 후에 10일이 지나도록 이 권씨의 마지막 순간은 복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권씨의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한 남자분이었는데 그 남자분은 조사가 가만히 내가 보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잘못한 걸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더라고. 내가 그 경찰에 되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돌아가신 분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열이 받아갖고 나도 막 경찰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차량이었던 트레일러 운전자 권씨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지켜보다 못해서 이 경찰에게 직접 항의 전화까지 했었다는 남자. 그 남자는 바로 카캐리어의 바로 앞차 5번째 차량 5톤 탑차 운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차량은 권씨 트레일러 차량인 거고요. 그리고 권씨의 차량 바로 앞에 6번째 차량은 카캐리어.
그리고 그 카캐리어 앞에 5번째 차량이 이 5톤 탑차인 거예요. 이 5톤 탑차 운전자는요, 바로 옆에 사진 속에 얼굴을 다치셔가지고 이제 감싸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귀와 얼굴이 절반이나 찢겨 나가가지고 100바늘이나 넘게 꼬매신 상황이었어요. 5번 탑차 운전자분은요, 당시에 이 사고가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그날 이분은요, 운전을 하면서 터널로 정상적으로 진입했고, 그렇게 잘 가다가 정체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에 자신은 멈춰 섰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비상등을 켜는 그 순간 1, 2초 사이에 바로 뒤에서 엄청나게 큰 추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쾅! 당시에 그 추돌이 유리가 다 박살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돌이었다고 합니다. 유리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이 얼굴 피해도 당시에 그 충격으로 이 5톤 탑차의 유리가 다 깨지면서 이 탑차 운전자 얼굴에 그 유리가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굴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다 깨질 정도의 큰 충격. 이 5번 탑차 운전자분은요, 아니 7번 마지막 권씨의 트레일러가 6번을 박고, 그리고 그 충격에 5번 차인 내 탑차를 박았다면 그 정도로 크게 충격 못 준다. 유리가 다 박살났었는데,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는데 한 단계 더 뒤에 있었던 7번 트레일러가 박았다면 이 정도로까지 충격이 크게 오지 못한다. 6번 카캐리어가 내 차를 직접 박았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었던 카캐리어가 권씨의 트레일러보다 먼저 이 5톤 탑차에 추돌을 했고, 그것이 이 7종 연쇄 추돌 사건을 일으킨 진짜 이유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카캐리어 운전자는 마지막 권씨의 7번째 트레일러가 나를 박음으로써 앞차들까지 다 박은 거다. 이 5번 탑차 운전자는 아니다. 6번 카캐리어가 먼저 내 차를 박았고 그 충격에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거다. 이 두 사람의 말이 아예 다른 거예요. 5번 탑차 운전자는 큰 충격이 있은 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전화기를 막 찾았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전화기가 차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막 급하게 이제 피가 막 나니까 감싼 채로 고개를 이제 밑으로 이제 핸드폰 찾으려고 숙였는데, 그때 이제 2차적으로 약간 더 미미하게 퉁 하는 충돌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핵심은요, 6번 카캐리어 운전자가 사건 당시 정확하게 이 5번 탑차를 추돌하지 않고 섰었는지 아니면 부딪혔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5번 탑차 운전자 말대로 멈추지 못하고 박았다. 아니다. 6번 카캐리어 운전자의 말대로 5번 차 뒤에 정상적으로 섰었다. 이 7중 연쇄 추돌 사고의 4번째 운전자였던 SUV 차주의 블랙박스입니다. 보시면 추돌 후에 약 12에서 14m 정도 차가 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사고 직전 후방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 4번 차량이 정체로 처음에 멈추고 뒤에 오던 5번째 탑차도 바로 정상적으로 멈추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5번째 탑차까지는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탑차가 멈추고 비상등이 딱 켜지는 그 순간에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해당 4번째 SUV의 차량은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폐차, 이 폐차가 될 정도까지 종이마냥 찌그러졌어요. 보시면 4번째 차량까지 전해진 그 충돌의 충격이 장난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에 찌그러지고 뒤에 이렇게 또 찌그러지고.
그리고 이 네 번째 운전자 또한 이 사고의 가해자는 마지막 권씨 트레일러 운전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고 당시에 이 권씨의 트레일러 차량은요, 앞부분이 거의 파손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앞부분 보세요. 거의 파손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지금 네 번째 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로 아작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은 마지막 차라고 하는데 마지막 차의 앞부분 멀쩡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걸까요? 이 정도로 네 번째 차량까지 폐차해야 할 정도로 뒤에서 엄청 세게 꽝 하니 부딪혔다라는 건데, 정상적이라면 사고를 냈다는 이 권씨의 트레일러 이 앞부분 여기 다 아작이 나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여섯 번째 카캐리어 차량은 어떨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 손상이 심했습니다. 차의 차체가 한 뼘 가까이나 밀려가지고요, 연결 부위가 끊어질 정도로 앞부분의 훼손이 심했어요. 카캐리어. 사고 전문가 역시도요, 이 사고 손상으로만 봤을 때 여섯 번째 카캐리어 차가 먼저 충돌하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트레일러 차량은 약하게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정상적으로 정차했는데 뒤에서 충돌했다는 이 여섯 번째 카캐리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실인 걸까요? 여섯 번째 카캐리어 운전자 또한 이 사고로 인해서 소장이 파열되고 되게 좀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 카캐리어 운전자도. 그렇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후에 경찰로부터 이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적어서 보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여섯 번째 카캐리어 운전자는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서 터널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앞차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속도를 20에서 30km 정도로 줄여서 오고 있었는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를 딱 멈춰서서 이 전자담배를 딱 드는 그 순간 뒤에서 꽝 하니 엄청난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이 여섯 번째 운전자는 잠시 기억을 잃었었다고 하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카캐리어의 이제 차 문 그리고 차 안까지 다 망가져 있었다고 해요. 이 운전자의 말로는요, 분명히 내 뒷차였던 트레일러 당시 차 속도 50 이상이었을 거다. 높은 속도로 그대로 내 차를 뒤에서 박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무슨 내가 거짓말쟁이의 살인범이 돼 있더라.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나 거짓말한 거 없고 나도 피해자다. 미쳐버리겠다. 나도 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라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차 블랙박스 없었나? 이거 블랙박스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여섯 번째 카캐리어 차량에 블랙박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섯 번째 블랙박스 역시 이때 사고의 충격으로 고장이 난 상태. 그래서 현재 이 여섯 번째 카캐리어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구를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권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요, 이 충돌이 아닙니다. 이 사고 당시에 앞차 카캐리어의 발판, 이 발판에 이 권 씨의 기도가 절단이 되면서 사망하신 거였어요. 저도 많이 이 옆에 카캐리어 차량 많이 봤었거든요. 뒤에를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옆에 조그만하게 따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사진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는 차량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끝에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작은 사진이 이 카캐리어 발판을 펼쳐놓은 거거든요. 저도 많이 이 카캐리어 차량을 봤었는데 뒤에를 다 여기 작은 사진처럼 펴고 다니더라고요. 요게 그냥 쉽게 접어지는 거라고 해요. 여기 작은 사진 이게 그냥 접어진대요. 그런데 이 카캐리어 발판을 이렇게 펴고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현재 이 발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발판을 접을 건지 펼 건지는 이 운전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6번째 카캐리어 운전자 또한 2015년부터 이 일을 쭉 해왔었는데 법률상 이 발판을 피면 안 된다 혹은 몇 센티미터 높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있으면 당연히 따랐을 텐데 없다 보니 이 사고의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100이면 100 다 그냥 다녔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이 6번째 운전자분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카캐리어의 발판 높이가 대형 버스 운전석의 높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버스가 뒤에 있으면 이런 사고 또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행법상 이 카캐리어의 적재함, 이 발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재는 처벌 뭐 이런 것도 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법도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해요. 저번 달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뭐 결론이 난 건 없고요. 조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곡 터널에서 발생했었던 7중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